이번 대칭 좌표법에 의한 고장 계산 시작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했던 것은 우리가 퍼센트 임피던스법으로 주로 고장 계산을 했는데 그때는 단락 고장일 때만 적용을 했던 거고요. 지금 이번 시간에 하는 대칭 좌표법에 의한 것은 미국의 제네릭 일렉트릭이라는 회사가 있죠. 거기에서 이 고장 계산법을 방법으로 고안한 것이 이 대칭 좌표법입니다. 미리 말씀드렸듯이 이 대칭 좌표법은 지락사고, 단락사고 모두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지락사고도 보세요. 1선 지락이 있겠고요. 두 선이 모두 땅에 떨어진 2선 지락, 3선 지락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도 2선 단락도 있을 거고 3선 단락도 있을 겁니다. 그 모든 고장 계산을 이 대칭 좌표법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대칭분, 전류, 일반 대칭분 전류, 영상전류, 정상전류, 역상전류, 이 부분은 우리가 회로 이론에서 자세하게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전력공학에서는 회로 이론에서 나왔던 그 부분들에 대한 정리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보세요. 영상분 전류를 우리가 영상분 전압도 마찬가지고요. 영상분 전류를 먼저 얘기하면 영상분 전류를 I0라고 하고 크기가 같고 위상이 같습니다. 같고 그럼 평행 단상 전류인데 지락 고장 시 접지 계정기를 동작시키면서 통신선에 대한 유도 장애를 발생시키는 성분이 이 영상분입니다. 그리고 영상분은 접지선에만 흐르고요. 비접지의 경우는 흐르지 않습니다. 비접지는 영상분 흐르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삼상이 공통이라는 거. 이것이 접지 계정기를 동작시키는 접지 계정기라고 해서 우리 지락 계정기 GR이라고 그래요. GR, 그라운드 릴레이라고 해서 이 영상분 전류가 접지 계정기를 동작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정상 전류는 말 그대로 정상인데 평형 3상 교류로서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 전동기의 회전 토크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여기서 평형 3상 교류로서 전원과 동일한 상회전 방향이란 말은 우리가 발전기에서 만들어내는 그 전압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동기를 회전시키는 힘을 발생시키고요. 그 다음에 역상전류를 I2라고 하는데 얘는 평형 3상 교류는 똑같은데 정상전류가 똑같은데 전원의 상회전 방향과 반대 방향이고 정상분과 상회전 방향이 정상분 이렇게 돈다면 역상분은 이렇게 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전동기를 제동력 전동기를 멈추는 그런 힘을 발생시키는 것이 이 영상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우리가 얘를 제가 수업 진행하기 전에 회로 이론에서 하는 그 각 성분 그리고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 대해서 잠시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일단 각 성분인데 전압을 얘기를 할게요. 전압 기준으로 합니다. 우리가 VA상은 어떻게 되느냐? 영상분 더하기 정상분 더하기 역상분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VB상은 어떻게 되느냐? V0 더하기 A제곱 V1 더하기 AV2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C상은 V0 플러스 AV1 플러스 A제곱 V2 이렇게 ABC상의 전압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이것 유도는 회로 이론에서 합니다. 전력에서 끄집어내서 쓰기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영상분 전압은 그럼 어떻게 되느냐? 영상분은 얼마다? 3분의 1에 3분의 1에 VA 더하기 VB 더하기 VC가 됩니다. 3분의 1에 A상 전압 플러스 B상 전압 플러스 C상 전압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V1은 정상분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여기는 AVB 플러스 A제곱 VC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V2 역상분은 3분의 1에 VA 플러스 A제곱 VB 플러스 AVC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요 유도 과정이 궁금하신 분은 회로 이론에서 8장인가 그렇습니다. 그 동영상 좀 참고해 주시면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각 성분은 A상, B상, C상의 성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전류도 마찬가지예요. 전류도 똑같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I0, I1, I2
전압 대신에 전류만 넣으면 돼요. 예,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고장 종류별 대칭분입니다. 보세요.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것은 고장을 계산하는데, 그 고장 종류별, 예, 대칭분. 보세요. 우리가 뭐 지락사고는 뭐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다 존재하고, 그 다음에 단락사고는 뭐만 존재하고, 그런 것들인데요. 우리가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만 얘기를 한 겁니다. 보세요. 일단 일선 지락사고는 앞에서 영상분 얘기할 때 이렇게 했죠. 우리가 영상분이라는 것은 땅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땅으로 접지선이 있을 때 땅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일선 지락사고 시 뭐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이 모두 존재하게 됩니다. 모두 존재해요. 그 다음에 선간 단락이라는 두 선이 붙은 거 있죠. 선간 단락이에요. 선간 단락. 두 선이 쇼트한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상분과 역상분만 존재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세 선이 모두 붙은 삼선 단락이에요. 삼선 단락. 예. 삼선 단락의 경우 세 선이 모두 쇼트나는 거예요. 이때는 우리가 정상분만 존재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요건 어렵지 않죠? 일선 지락시만 영상분이 존재하고, 선간 단락시에는 예, 여기에서 영상분이 없고요. 그 다음에 삼선 단락시에는 정상분만 존재한다. 요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가 하는 과정이 뭐냐면, 지금 뒷페이지 가시면은 일선 지락 고장, 뭐 이선 단락 고장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한 기본 연습하는 겁니다. 기본 이런 기초적인 부분을 알아야 지락 고장 등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다는 거,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발전기의 기본식이요. 본식이요. 발전기 기본식도 회로 이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보세요. 일단 영상분 전압은 마이너스 I0 Z0입니다. 영상분 전압은 마이너스예요. I0 Z0. V1은 정상분은 지금 여기서 한상의 전압을 뭐 이원의 정상분이라고 하는데요. 요걸 보통 전압, EA상 전압이라고 합니다. A상 전압, 혹은 E1 전압,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재에 따라 좀 틀린데요. E1, 정상분이요. 마이너스의 I1, Z1,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역상분은 얼마냐? 마이너스 I2, Z2. 이렇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원래 여기에도 V0가 들어갔고, 여기도 원래 V2가 들어갔는데, 발전기에서는 만들어낼 때부터 영상분과 역상분이 포함된 그런 문제에 있는 전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따라서 발전기 기본식이기 때문에 영상분 전압과 역상분 전압이 없다 보니까 정상분만 E1에 마이너스 I1 Z1이 되고요. 나머지 영상분과 역상분은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도 회로 이론에서 유도를 하는 거고요. 이러한 기본적인 사항을 숙지하신 상태에서 다음 페이지 가시면 일선 지락 고장이 있습니다. 보세요. 일선 지락 고장. 일선 지락 고장입니다. 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있는데 지락 고장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얘를 편하게 EA라고 할게요. EB, EC라고 할게요. C인데 A상이 이렇게 땅으로 이렇게 붙었다는 겁니다. A상이 땅으로 붙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이게 일선 지락 사고입니다. 이때 결과를 보면은 보세요. 일단 지금 요 교재에 있는데 얘를 유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은, 유도하기 위한 전제 조건 보세요. A상이 땅에 붙었기 때문에 VA는 0이라는 겁니다. VA는 0. A상이 땅에 붙었기 때문에 VA는 0. 지락된 상의 전압은 0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게 IA고요. IB고
IC입니다. IA가 우리가 땅으로 흐르기 때문에 IA를 지락전류 IG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IA를 IG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때 지락사고가 발생하면은 나머지 상들은 여기에 흐르는 IB와 IC는 차단기가 차단했다고 하고 IC는 0이라는 전제조건 하에서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지락전류를 계산하게 됩니다. 지락사고를 계산한다는 거예요. 네, 이러한 전제조건 하에서 IB와 IC는 차단기가 떨어뜨렸기 때문에 0이다. 이렇게요. 그렇게 하면은 보세요. 일단 교재에 보시면은 동그라미 밑에 한번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째 보시면 I0는 I1은 I2다. 첫 번째 이러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유도 과정은 시간만 잡아먹고요. 조금 혼잡 드리고 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은 유도하지 않고 교재에 유도 과정을 써놨습니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뭐 다른 건 필요 없어요. 그냥 일선 지락사고 시 굉장히 중요한데 영상분 전류와 정상분 전류와 역상분 전류는 같습니다. 네, 같아요. 네, 이런 거. 그 다음에 요거 보세요. 요건 공식 요거는 공식 외우기 쉬우니까 그냥 뭐 외우시고 또 무방합니다. 근데 보세요. 이거 볼게요. 두 번째 조 VA는 0이란 조건 하에서 보세요. VA는 뭐라 했어요? 일단 V0 플러스 V1 플러스 V2라고 앞에 됐죠. A상 전압은 영상분 플러스 정상분 플러스 역상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죠? 이것이 0이라는 거예요. 0이다. 그럼 발전기 기본식에서 지금 여기 발전기라고 보시고요. 발전기 기본식에서 보세요. V0 어떻게 돼요? 보세요. VA는 V0 얼마요? 마이너스 I0 Z0. V1 얼마? E1 마이너스 I1 Z1 마이너스 I2 Z2인데 이게 0이랍니다. 0이요. 예. 그런데 I0 위에서 I0, I1, I2는 모두 같다라고 했죠. 따라서 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E1 마이너스 I0, I1도 I0, I2도 I0 하면 I0로 묶으면은 얼마? Z0 플러스 Z1 플러스 Z2가 0이 된다는 겁니다. 0이요. 그러면 요거 보세요. E1는 통째로 넘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I0 넘어가니까 플러스가 되고요. I0에 Z0 플러스 Z1 플러스 Z2 이렇게 되죠. 따라서 영상분 전류와 정상분 전류, 역상분 전류가 같았는데 그때 대표로 이 영상분 전류 I0만 한번 구해보면은 I0는 어떻게 된다?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뭐가 된다? E1인데요. E1인데 이것이 정상분 전압이기 때문에 한상의 전압 E1 대신에 EA로 둘 수가 있다는 겁니다. EA. 예. 발전기에서는 전기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EA라는 전압은 존재하는 거예요. V는 뭐냐? 여기에 전압이고요. 여기에 전압이고 E는 여기에 전압입니다. 네, 그래서 I0 영상분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상분 전류는 중요한 건 별로 어려운 거 아니고요. 영상분, 제가 뭐냐?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입니다. 영상, 정상, 역상이 모두 존재하고 분해 발전기에서 만들어낸 유기기전력 E를 대입하면 되는 거, EA를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앞에서 뭐라고 했느냐? IA는 IG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락사고 시 흐르는 이 지락전류가 얼마냐는 거죠. 지락전류가 얼마냐 하는 건데 그것이 IA라고 되어 있습니다. IA. 보세요. 우리가 뭐요? I0는 앞에서 뭐라 그랬어요? 앞에서 I0는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라고 했는데요. 조건에서 뭐라고 했어요? 제가 조건에서 IB는 IC는 0이라고 했죠. IB는 IC는 0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IG는 지락전류 혹은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가 된다?
3배의 I0가 된다는 겁니다. 3배의 I0. 따라서 IG는 지락시의 지락 전류는 얼마다? 3배. I0가 앞에서 얼마였어? I0가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분의 얼마? 3배의 EA가 된다. EA가 된다 해서 이렇게도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선 지락사고 시요. 제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유도를 했는데 기억해 주셔야 될 건 뭐냐면은 요거 그 다음에 I0는 요거 3만 빼면 되죠. I0는 IG의 뭐 3분의 1이에요. 그래서 IA는 IG는 3배의 I0인데 요거까지 같이 해요. 요거까지 같이 해서 요거에서 I0에서 3만 곱하면 IA 혹은 IG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 공식 우리가 일선 지락 고장시에서 I0는 I1은 I2다. 요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영상문, 정상문, 역상문 등의 개념하고요. 정의하고 그 다음에 발전기의 기본식을 가지고 이렇게 일선 지락 고장을 유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유도를 하는데 뒤에 가시면 선간 단락 고장이나 뭐 삼상 단락 고장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은 유도하지 않고 왜냐면 지금 해보셨겠지만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이선 지락 들어가면 조건도 더 복잡해지고요. 그 유도 과정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공식 더 벗어나는 그런 응용이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 이선 단락도 있고 선간 단락도 있고요. 그 다음 삼상 단락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결과만 기억하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이선 단락입니다. 이선 단락. 그럼 보시면 교재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있는데 지금 C상과 B상이 이렇게 단락됐습니다. C상과 B상이 이렇게 단락됐어요. A상은 그대로 단락이 아니고요. 이렇게 했을 때 나머지 다른 거 필요 없고요. 보세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이선 단락은 정상분과 역상분만 있습니다. 따라서 뭐 Z0나 뭐 V0나 I0나 이런 말은 없어요. 이선 단락 시는 이런 경우가 없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보세요. 일단 I0 영상분 전류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 다음에 I1 정상분 전류와 역상분 전류가 부호가 반대가 됩니다. I1은 마이너스 I2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보세요. 임피던스를 구하는데 당연히 Z0라는 가치가 없어요. 앞에서 Z0 플러스 Z1 플러스 Z2라고 했는데 여기는 Z0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Z1 플러스 Z2가 돼요. Z1 플러스 Z2. 그 다음에 분자는 뭐다? 똑같죠. 그러니까 일선 지락에 비해서 Z0 요것이 없어지고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I1은 마이너스 I2, 정상분은 마이너스 역상분이면서 이렇게 해서 Z0만 없다고 보시면은 외우기가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VA는 A상은 뭐 얼마냐? 여기서 보세요. 똑같아요. 역상분 없고 Z1 플러스 Z2예요. Z1 플러스 Z2분의 얼마냐? 2배 Z2 역상분입니다. 역상분 2배 Z2의 2A가 됩니다. 2A.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VB와 VC는 똑같아요. Z1 플러스 Z2분의 얼마다? 여기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마이너스, 요게 2배 Z2고 여기는 마이너스 Z1 해서 Z2죠. 마이너스 Z2의 2A가 됩니다. 그래서 분자는 전부 Z2가 돼요. Z2가 되고 VA상은 2배가 되고 VB상은 마이너스가 붙는 거.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결과를 기억을 해주시고요. 2선 단락입니다. 2선 단락. 그 다음에 3선 단락은 3선
삼선이 모두 단락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삼상단락 뭐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삼선단락, 삼상단락입니다. 얘는 보세요. 얘가 모두 쇼트가 나는 거예요. 모두 쇼트가 나는 경우인데 실제 이렇게 되는 경우는 많이는 없습니다. 삼선단락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는 많이는 없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그만큼 위험하다는 겁니다. 삼선단락이 발생하면요. 네, 그걸 보세요. 이때 당연히 삼선단락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상분과 역상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정상분만 존재하기 때문에 공식 자체가 한결 간단해집니다. 예, 뭐 여기에서 영상분과 역상분 제로와 2가 아예 없기 때문에요. 그럼 보세요. 일단 I0는 I2는 0입니다. I0와 I2는 0이요. 영상분 전류, 역상분 전류 모두 0입니다. 그 다음에 보세요. IA는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있겠죠. 단락이 됐으니까, 네. 단락이 됐으니까 A상에 흐르는 전류는 있을 겁니다. 보세요. 이것이 뭐냐? 정상분밖에 없으니까 지금 앞에서 1, 2, 0, 1, 2에서 0, 5, 2는 없어요. 그래서 1밖에 없어요. 그리고 A가 되는 겁니다. Z1분의 2A, Z1분의 2A. 그래서 Z1분의 2A가 A상의 전류가 되고요. 그 다음에 B상은 보세요. 영상분 없죠. 따라서 Z1분의 2A인데 네. 우리가 삼상 교류는 이렇게 되죠. 네. 뭐 VA, VB, VC 뭐 혹은 IA, IB, IC라고 하면은 얘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얘는 어떻게 되느냐? 240도니까 A제곱 뭐 VA 혹은 A제곱 IA 이렇게 되죠. 맞죠? B상은. 그래서 여기에서 똑같은데 A제곱만 붙여주는 겁니다. A제곱만. 또한 C상은 어떻게 되느냐? Z1분의 2A인데요. 여기에 뭐다? C상은 요거죠. 요거 얼마? A만 붙여주는 겁니다. A만 붙여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3단 단락이 사실 보면 제일 공식이 간단해요. 간단하고 외우기도 어렵지 않고요. 여기에 A제곱만 A만 붙여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저번 시간에 할 때 이렇게 했죠. 제가 IS 이게 뭐예요? 단락전류라고 그랬습니다. 단락전류. IS 단락전류는 뭐다? 단락전류는 단상이든 삼상이든 뭐라고 했다? Z분의 2라고 했죠. 2. 지금 여기에서 2는 있죠. 2A라고 하면은 2는 이 한상의 전압이 되는 겁니다. 한상의 전압 혹은 뭐 대지전압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락전류, 삼상 단락전류 제가 결과적으로 삼상 단락이 발생해서 Z분의 2라고 했는데 단상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뭐 IA가 뭐 단락전류, 단락이 될 때 A상에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 Z분의 2가 된다는 거. 요 공식이요.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공식 자체가 굉장히 간단한 것 같아도 이런 삼상 단락 분석을 하니까 IS가 Z분의 2 이런 공식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예, 이것도 정리해 주시고. 그래서 지금 일선 지락은 대충 유도를 했고요. 대충 유도했고, 삼산 단락에서도 요런 부분 있죠. 요런 부분 좀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선 단락도. 그 다음에 대칭분 회로가 가는데요. 대칭분 회로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지금 뭐 Z0, Z1, Z2 이름은 알고 있죠. 이름 뭐다? 영상분 임피던스, 정상분 임피던스, 역상분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영상분 임피던스 값, 정상분 임피던스 값, 역상분 임피던스 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해서 이렇게 대칭분 회로를 그리고 해석을 하면은 이러한 임피던스 값들을 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보세요. 영상 회로, 영상 임피던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교재에 있는 것 좀 그릴게요. 이렇게 하고 선로의 임피던스입니다. 선로 임피던스고요. 이렇게
묶어.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에 접지를 돼 있으면 접지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접지 임피던스인데 지금 선러 임피던스가 Z고요. 접지의 임피던스가 ZN입니다. 이랬을 때 볼게요. 지금 영상 임피던스를 구하려고 합니다. 영상 임피던스, 지금 영상회로란 말은 이렇게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영상회로는 삼선이 공통입니다. 삼선이 공통이에요. 맞죠? 그래서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에서 삼선에서는 모두 그 IA, IB, IC 있죠? 그게 다 똑같다고 했습니다. 영상분, 삼선 공통이요. 그래서 이렇게 삼선을 일괄로 묶어서 단상 전기를 가해요. 그러면 각 상마다 이렇게 보세요. 영상 전류 I0, I0, I0가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이랬을 때를 우리가 영상회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잘 보세요. 이렇게 I0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도 I0가 흐르게 되고 여기에도 I0가 흐르게 되면은 보세요. 얘가 I0, 얘가 I0, 얘도 I0 흐르면 어떻게 돼요? I0, I0니까 얘가 키로요프의 법칙에 의해서 들어가는 거 3개면 이렇게 나가는 거 얼마? 3I0가 된다는 거죠. 맞죠? 3I0가 이렇게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영상분이요. 이렇게 나가게 되는데 지금 여기에서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구하느냐면 보세요. 한 상당 배정되기 얼마요? 이렇게 했을 때 요거 한 상당 임피던스 지금 Z잖아요. 맞죠? Z니까 한 상당 임피던스는 Z가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여기에 전체 접지에 의한 전체 접지장이 ZN이죠. 맞죠? 이 ZN은 A, B, C상 토탈에서 ZN입니다. 그러면 한 상당은 얼마가 되겠느냐? 한 상당 보세요. 여기가 보세요. 합해서 ZN이면 한 상당은 3ZN이 돼요. 3ZN. 왜냐면 보세요. 3Z 3개 병렬로 하면 얼마 합하면 ZN이죠. 맞죠? 따라 3개 합한 게, 3개 병렬로 합한 게 ZN이라고 하면은 한 상당은 3ZN이라는 겁니다. 3ZN. 그래서 우리가 영상 임피던스를 구할 때 이렇게 하면 영상 전류가 흐르죠. 영상 전류가 흐르니까 이것을 영상회로라고 합니다. 이때 영상 임피던스는 어떻게 된다? 한 상당 Z와 3Z, Z 플러스 3ZN 이것이 한 상당의 영상 임피던스라는 겁니다. 영상 임피던스요. 이렇게 돼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여기에는 정전 용량이 존재하죠. 맞죠? 정전 용량, 작용 정전 용량이 존재합니다. 대지 정전 용량 플러스 성간 정전 용량 해서 이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얘까지 고려를 하게 되면은 얼마? 요놈을 J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해요. 하나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의 임피던스와 뭐 이렇게 와 이거는 얘의 Z와 얘는 직렬이죠. 맞죠? 그것과 접지를 통한 요거 병렬이에요. 병렬. 요거 J오메가 C가 요거 직렬 그 다음에 요거 병렬로 이루어진 임피던스가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것을 J오메가 C라 그래요. 그러면 보세요. 얘와 얘가 병렬입니다. 우리가 전체 병렬로 됐을 때 합성장 이런 게 있어요. 회로 이런 시간에서 R1분의 1 플러스 R2분의 1 분의 1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요거 보세요. 요거 왜 임피던스만 얘기했을 때 Z 플러스 3ZN이죠. 따라서 Z 플러스 3ZN분의 1 플러스 R2가 뭐예요? J오메가 C분의 1인데 J오메가 C분의 분의 1하니까 이 값이 J오메가 C가 되는 겁니다. 맞죠? J오메가 C가 되는 거예요. 분의 1이 한 상분의 우리가 정전 용량까지 고려를 했을 때의 전체 영상 임피던스가 된다는 겁니다. 만약 얘를 빼면은요, 얘 빼면은 그냥 요거예요, 요거. 정전 용량 빼고
우리가 선로 임피던스와 접지 임피던스만 고려하면 Z 플러스 3Z는 되는데 이것까지 고려하게 되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분모 유리하여 여기에 분모 분자에 Z 플러스 3Z는 곱하잖아요. 그러면 Z 플러스 3Z는 곱하면 Z 플러스 3ZN이고 여기는 1 플러스 J 오메가 C의 Z 플러스 3ZN이라고 해서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어려운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교재에 있는 거 있죠? 요거 혹은 1 플러스 J 오메가 C의 Z 플러스 3ZN에서 Z 플러스 3Z 이 공식이 이러한 원리를 의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공식 자체가 조금 어렵죠. 어렵긴 한데 영상 임피던스를 이렇게 구하고요. 정상분과 역상분은 쉬워요. 영상분은 조금 어려우니까 이 부분 조금 종종 출제가 됩니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를 한번 읽어볼게요. 영상회로 영상 임피던스가 뭐냐? 3상을 일괄한 것과 세상을 일괄한 것과 대지간에 단상 교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범위의 회로를 영상회로라고 하면 이때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를 한 상에 대한 임피던스예요. 그것을 영상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따라서 한 상의 영상 전류의 3배가 I대로 그러니까 3배의 I대로 흐르고 이따 중상장 접지장 방식에서 한 상문에 대한 영상 전류를 취급하는 경우 중상장 접지장은 말씀드렸죠? Z는 3Z 합쳐져서 Z이기 때문에 한 상문에 대한 것은 3Z이 된다는 겁니다. 이때 영상 임피던스를 우리가 정전 용량까지 고려하면 이렇게 되고요. 만약에 정전 용량이란 말이 없으면 그냥 Z 플러스 3Z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상분과 역상분 볼게요. 정상분, 역상분 보세요. 정상분과 역상분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겁니다. 이렇게요. 이렇게요. Z가 있습니다. 여기 한상 임피던스가 Z예요. Z인데 보세요. 뭐 접지가 되어 있다고 쳐더라도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 우리가 영상분이기 때문에 3상 공통인 I0가 흘렀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정상분에서는 지금 보세요. 여기에 전류 흘리는데 IA는 그냥 IA요. 그냥 I1이라 할게요. I1 정상분입니다. 그런데 정상분에서는 A상, B상, C상이 120도 이상을 가지게 되죠. 따라서 IA 얘는 I 제곱 I1 A 제곱 I1 얘는 AI1을 흘려준다는 겁니다. 이렇게 정상분 전류를 흘려주게 돼요. 그러면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여기 I1이 흐르죠. 여기는 A제곱 I1이 흐르고 여기는 AI1이 흐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삼상교류에서 특징이 있습니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게 해서 IA상 더하기 IB상 더하기 IC상은 0이 됩니다. IA 더하기 IB 더하기 IC는 0이 돼요. 그러면 얘는 IA가 뭐예요? I1 얘가 뭐? A제곱 I1 얘가 AI1이에요. 이거 탄 것이 0이 된다는 겁니다. 즉 정상분은 이렇게 모으잖아요. 그러면 다 더한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영상분과 같이 이렇게 중상점으로 전류가 흐르지 않게 돼요. 이렇게 하면 0이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 정상회로가 되려면은 한 상당 임피던스는 뭐다? 이 부분은 고려할 필요가 없고요. 뭐가 된다? Z가 된다는 겁니다. 이때 한 상당 임피던스는 Z가 되고 영상분은 똑같습니다. 여기 I1을 가하고 여기는 AI1, A제곱 I1입니다. 상여점만 방향만 다르고 정상분하고 상여점 방향만 다르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여기에서 전류는 0이 되고요. 임피던스는 정상분과 마찬가지로 Z가 된다는 겁니다. 네. 정상분과 역상분은 이렇게 전류가 흐르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필요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교재를 한번 보면은 보세요.
정상회로, 정상 임피던스는 삼상회로에서 정상분 전압 혹은 정상 전류를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범위의 회로를 정상회로라고 하면 이때 한상의 임피던스를 정상 임피던스라고 한다. 나머지 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상 임피던스는 Z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역상회로나 역상 임피던스는 똑같이 상회전 방향만 다르고 나머지는 같습니다. 삼상회로에서 역상분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가 흐를 수 있는 범위의 회로를 역상회로라고 하면 이때 한상의 임피던스를 역상 임피던스라고 한다. Z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렵진 않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쓰면 이렇게 돼요. 영상분 임피던스는 얼마? Z 플러스 3Zn. 정상분은 역상분은 Z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상분에서 만약에 정전 용량까지 고려를 하면은 조금 복잡해진 것처럼 교재에 있는 공식을 적용하면 된다는 겁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4장 고장 계산 부분을 했고요. 고장 계산은 실제로 있죠. 다른 부분과 좀 다르게 이런 이론적인 부분을 잘 숙지하시자는 건 문제는 굉장히 잘 풀리실 겁니다. 예,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잘 정리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